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탁용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은 이번 최근 NAACL 2022년에 억셉된 Deep CSE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태스크는 범용적인 센텐스 임베딩을 찾는 연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NLP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제너럴한 임베딩을 탐색하는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기준이 되는 센텐스와 포지티브한 관계에 있는 페어를 구축하고 언슈퍼바이스드 웨이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컨트래스티브 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 심CSE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어떠한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 대한 그 임베딩을 뽑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이 문장에 대한 임베딩을 뽑는데 드롭아웃을 적용을 해서 같은 문장에 대한 임베딩이지만 약간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포지티브 페어로 구축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문장에 대한 임베딩은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임베딩과 네거티브 페어 관계에 있겠죠. 근데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심CSE 기반의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 성능 향상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CSE는 그 입력 문장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임베딩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변형을 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어그멘테이션이 뭐냐면 그 문장 자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를 변형시키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입력 태스크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장한 바는 정말 좋은 임베딩이라면 입력 텍스트의 의미가 바뀔 때 그 임베딩도 그만큼 바뀌는 게 진짜 좋은 임베딩이 아니겠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은 Equivariant Contrastive Learning의 한 갈래이다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이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ICLR에 억셉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흐름을 조금 따라가 보자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비전 쪽 컨트래스티브 러닝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흐름은 기존의 많은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에서는 데이터에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가하고 그 원 데이터와 어그멘티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좀 같은 특성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도록 학습을 강제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좀 인센시티브, 그러니까 변화에 좀 둔감해야 하는 어, 그 레프레젠테이션 변형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결과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센시티브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테고 인센시티브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학습 방법론을 적용해야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equivalenc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수학 개념에서 모티베이션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어, 그 representation 간의 인베리언스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인베리언스라는 개념의 일반화된 개념이고 이걸 직관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인풋의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서 그 representation을 구한 거는 그냥 원래 데이터의 representation에 어떠한 변형을 적용한 것과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풋에서 적용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상응하는
그 변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equivariance라는 개념의 직관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nvariance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t'(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이덴티티 펑션인 특수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해는 해당 페이퍼를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과적으로 이 그 equivariant contrastive learning 논문에서는 좀 더 유용한 equivariance 특성을 얻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미지에 대해서 좀 insensitive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조금 변형이 덜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서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같도록 하는 인베리언스한 로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테이션 같은 센시티브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직접 몇 도 회전했는지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그 변형된 정도를 좀 어느 정도 representation 단에서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이 equivariance 로스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를 함께 사용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되겠습니다. insensitive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컨트라스트 로스를 사용하고, 센시티브한 거는 프리딕션 로스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선 논문을 소개드린 이유는 이 딥CS라는 방법론이 앞선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그대로 따와서 NLP 분야에 적용시킨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센시티브한 트랜스포메이션과 센시티브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각각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 심CSE라는 방법론과 동일하게 드롭아웃 기반의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기반의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나타낸 형태이고요. 원래 문장이 있으면 아까 심CSE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기존 representation이 있을 테고,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드롭아웃을 적용하는 과정이 있을 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에 관해서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센시티브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이 입력 문장 자체에 마스킹을 씌운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을 시켜서 그 각 토큰마다 어떤 토큰이 대체됐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프리딕션 로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왼쪽 부분이 기존 심CS의 방법론과 동일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 오른쪽 그 모듈이 마스킹한 부분을 복원해서 원래 문장에 비해 대체된 부분을 예측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체된 토큰을 예측하는 로스는 이전에 이제 일렉트라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그 일렉트라라는 그 방법론의 목적 함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여기 보시다시피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원래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컨디션으로 주어졌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제가 왼쪽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테스트 시에는 이 센텐스 임베딩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서 구한 로스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구한 로스가 이 센텐스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프리딕션 로스를 구한 다음에 이 컨디션으로 주어진 이 벡터를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돼서 이 센텐스 인코더를 업데이트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논문에서는 그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때 그냥 CLS 토큰만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추가적으로 그 MLP 레이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어서 그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너레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이 전체 학습 과정에서 업데이트되지 않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모듈이고 그냥 이 마스킹된 부분을 복원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모델로는 디스틸 버트나 디스틸 로버타를 사용하고 결국에 이 센텐스 인코더는 버트나 로버타 같은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실제 테스트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듈을 버리고 이 센텐스 인코더만 사용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실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텐스 임베딩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이 STS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결과를 바로 보시면 제 메인으로 비교하는 모델이 심CS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소타로 나왔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논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논문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진 학습된 그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한 다음 성능을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그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고요. 이것도 결과를 보시면 버트에서 그러니까 버트 모델 그리고 로버타 모델을 사용한 결과인데 버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로버타에서는 그냥 심CSE 로버타보다는 좋지만 여기다가 이제 MLM 그러니까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추가로 수행한 거랑은 좀 이제 반반 정도.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능 자체는 그 이 CMLM 버트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좋은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거는 이 방법론은 이제 학습할 때 데이터가 1테라나 필요한 반면에 이 DeepCSE는 115메가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좀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수행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앞선 Related Work에서 소개드린 방법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만큼 메소드 자체에 대한 설명은 매우 짧은 대신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엄청나게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자면 방법론에다가 이 컨트래스트 로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성능이 STS 태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같은 문장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MLM을 수행하는 것 대신에 넥스트 센텐스를 가지고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봤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적용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좀 또 다른 컨디셔널 MLM이라는 다른 방법론으로 또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 역시 그렇게 좀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그냥 DeepCSE, 그냥 MLM 방법의 DeepCSE가 제일 괜찮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LM 어그멘테이션 대신에 또 이제 그 일부 문장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봤는데 이것 역시 보시면 삭제가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아주 약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냥 MLM을 수행하는 것이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임베딩을 뽑을 때 CLS 토큰을 거의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투레이어의 MLP와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 형태는 비전 쪽 컨트라스트 러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마스킹된 토큰을 복원시키는 이 제너레이터로 디스틸버트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 심지어 다른 큰 게 아니고 이제 미디엄, 스몰 이런 다양한 버트를 사용했을 때도 디스틸버트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그 MLM을 할 때 마스킹 레이트 자체는 30%가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성능 비교까지 보여주었고요. 좀 정성적인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과는 일단 심CSE와 비교를 하고요. You can do it too라는 그 문장에 대한 임베딩과 가장 가까운 탑 3개의 그 문장을 뽑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CSE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좀 그 구조나 그런 단어 같은 거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의미가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넌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넌 이걸 사용할 수 있어, 이건 좀 다른 뜻이죠. 반면에 DeepCSE는 형태는 조금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또 이제 탑 1 리트리버 결과를 보면은 원래 쿼리 문장과 유사한 뜻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심CSE 같은 경우에는 탑 1이 완전히 반대되는 뜻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DeepCSE 같은 경우에는 표현도 좀 다양할 뿐더러 뜻도 어느 정도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모델이 둘 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색하는데 실패한 사례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This is not a bad idea 라는 거, 이중부정 형태의 경우에는 두 모델 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답을 제대로 검색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리트리벌 리콜 결과에 대해서도 심CSE보다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